잠언 15장 말씀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침묵 중에 듣고 지각 있는 자는 겸손히 말하는 자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 연습시키면서 같이 공유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질문을 먼저 하겠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 저분 건강하시다 그랬다. 어떤 분을 건강하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어려워. 쉽지 않아. 어떤 학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건설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속성이 내 안에 없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일을 하는데 소모적인 일을 하고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은요. 육신의 건강함보다 더 중요한 건강은 마음의 건강이다. 동의가 되세요? 또 가만히 곱씹어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마음이 건강해도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마음을 담을 수가 없잖아. 또 그런 생각 들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화를 통한 소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2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소통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15장 23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래 있어요.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침묵 중에 내가 말 하나 그 사이 집어는 먼저 듣고, 침묵 중에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지각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나중에 하는 자가 되라. 이해되셨어요? 본문이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을 자기 주장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볼게요. 이게 스토리 성경인데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외국 대사예요. 대사인데 자기 히브리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번역한 것이 조금 이제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권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10절을. 그러니까 같이 적어 보세요. 내가 읽을 테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서로에게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부지런함을 게을리하지 말며 영으로 뜨거워지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있는 말씀도 보고 로마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사랑은 타인을 존중하기도 하지만 배려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하기는 하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할지라도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말투, 그런 어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임금 노릇하는 말을 하지 말고 그랬어요. 말을 하긴 하는데 윗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금하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왕 말을 할 바엔 지혜로운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은혜를 베푸는 말을 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슴 품고 이렇게 살아보면서 특히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가시는 분들 얘기가 좀 듣는 거예요. 듣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실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꼭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는 내가 목사님보다 설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막 그러는 걸 제가 좀 겪은 경험이 있어요. 이 에베소 4장 29절을 보면 자기 표현을 할 때에도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건설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말이나 비난하는 말을 삼기고 타인을 좀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도하심이죠.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허물이 내 앞에 항상 있으니 이랬어요. 우린 나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심판주인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시편 51편이 기록된 거거든요.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하고 이 성경적 자기편 훈련을 함에 있어서 목표를 세운다고 하면 그 첫 번째 목표가 자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날 모르거든요. 여러분을 잘 아세요? 잘 몰라요. 나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막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나는 아니라고 막 반박을 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그랬다 그래요. 이것도 내 얘기하면 한두 시간 얘기를 해야 돼. 안광복 교수님이 써난 책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제가 인천 교육청에 가서 강의하면서 거기 중고등학교 1000명이 있었어요. 내가 처음 이야기하니까 끝나고 물어봤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내가 목사님 교수로 갔으니까 교수님 저희들 대학 나오고 지금 중고등학교 선생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0명인데 물으면 99명이 소크라테스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사실 기원전 2세기 탈레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배우니까 또 잘못을 또 다시 반복해서 가르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 감정, 자기의 생각,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먼저 키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기본이 된 바탕 위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감정이나 생각, 의견을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먼저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걸 연습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함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사회복지학에는 스킬,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도 기술이에요. 테크닉이 아니고 기술인 거예요. 이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설교도 어려워요. 운전을 우리가 먼저 배우잖아요. 운전을 배우는데 맨 처음 뭐예요? 교과목 공부해. 자동차 운전 상식, 교통 관련 법, 자동차 구조를 배워요. 근데 구조에 다 떨어지죠. 어떻게 돼서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 돼요. 그러면 현장에 딱 나가면 뭐예요? S코스 뭐 이거 배우잖아요. 세 번째요. 주행도 해요. 그리고 가면허를 발행해요. 그리고 일정 도로를 몇 시간 이상 운행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이 채워지면 그때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주거든요. 그렇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막상 자기 차를 몰고 밖에 나오면 4차선 도로가 좁아요, 넓어요? 좁아 보여요. 근데 차가 내 몸에 딱 붙었을 때는요, 양쪽에 뭐예요? 라인이 보여요. 원래 차로로 차가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안 보이면 차선을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차로가 뭔지 차선이 뭔지도 모르고 면허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그 차가 내 몸에 딱 붙으면 차에 대해 의심을 안 해요. 차를 자연스럽게 이제 몰고 다니는 그 운전 기술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한 관계 형성의 목표를 두자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만나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고 나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멀리 하려고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비주장적인 사람이라고. 자기 감정을 잘 표현 못하는 거죠. 이 감정 표현도 잘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하나 스킬이에요. 사람이 모였는데 뚱 하고 앉아만 있어. 그럼 재미가 없어요. 내가 한번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메모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요즘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두 분이 나와서 세 분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정말 잘해요. 옛날에 비하면 어마어마 잘해. 내가 그래서 그 앰프도 하나 좀 샀으면 하고 바라는데 아무리 본인이 능력이 있어도 기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세 분이 찬양을 다 우리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 참 잘했어요. 사모님 잘했어요. 우리 박님 참 잘했어요. 그건 뭐예요?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칭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이제 우리 전문적인 용어를 써 나전달법을 하면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세 분이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니까 저에게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게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지금 세 분이 나와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한번 칭찬 한번 해보죠. 옆 사람 보고 야 우리 그 세 분이 참 찬양 잘 부른다. 시작.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럼 이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성경적 자기 표현 훈련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 학문에서는 성경의 내용, 그 내용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참여와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도 소용이 없어. 이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아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공감성이 결여된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저분은 막 마음이 아파서 막 말하는데 그 느낌이 삘이 와나요. 목사님이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데 덤덤해. 표정도 없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추임새를 해요. 리액션을 한다고요. 근데 목사님들 설교를 해보면 청중에 앉은 성도들이 설교 듣는 그 반응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본다고.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 온 곳 들여다보느라고 여기 뭐예요? 다 빠진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뭐래? 소갈머리가 없다는 거고 여기 없는 건 주변머리 없잖아.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를 완전히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읽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건 스스로 게으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 참여해야 되고 그 참여 속에서 뭐요? 함께 활동을 하면서 경험이 쌓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표현 훈련은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기 표현 훈련을 가르치는 사람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능동적으로 자기가 쓰는 그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이제 결과가 되면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죠.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기술로 쓰는데 역할극이라든지 시나리오 작성하는 거, 토론하는 거, 그룹 활동하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뢰와 안전, 평안한 분위기 조성을 해야 돼요.
자기 표현은 개인적인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있으면 마음과 마음에 있는 얘기 서로 소통을 하죠. 소통하는 가운데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현 훈련을 가르칠 때는 참가자들의 감정, 생각, 의견을 분위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제가 유인물 올려드렸으니까 집에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시든지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스마트폰 안 보여요. 아래 한글 어플 다운로드 보기만 누르면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자꾸 전화하면 그 핸드폰 나한테 가져오라 그래요. 뭐 어떻게 만날 거야? 옆에 분들 배우세요. 자, 그런데 성경적 자기 표현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훈련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 말투라 그러죠. 말버릇, 말습관이라 그래요. 이걸 딱 들어보면 두 가지를 판단. 아, 이 양반은 주어가 늘 유로 쓰는구나. 아, 저분은 상대방 행동을 보고 주어가 자기 자신으로만 이게 분류가 돼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문적 용어로 쓰는 사람은 I 메시지와 U 메시지라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U 메시지를 쓸까요? I 메시지를 쓸까요? 대부분 U 메시지. 주어가요. 너가 이게 핵심이야. 너 오늘 뭐 했어? 하루 종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리고 그 뒤에도 양념을 치죠, 그죠? 육두문자 쓰잖아. 누구? 애들한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말투를 배워가지고 평생 가지고 있어요. 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걸 못 버리고 강단에서 그대로 쓰는 분들이 있어.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뚫려진 입이라도 이건 절제해야 되는 절제가 안 돼가지고 뭐 빤스란 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U 메시지는요, 비난하고 명령하는 말투예요. I 메시지는요, 설득하고 이해하는 말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나전달법은요,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보고 느낀 감정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하는 말투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U 메시지를 쓰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 상대방은요, 감정적으로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표현을 해요. 당신하고 만난 이 아이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다음에는 당신 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은 죽자 사자고 같이 놀자 그래. 같이 얘기하자. 같이 커피 먹자. 부담스러운 관계예요. I 메시지는요, 설득하고 이해하는 말투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U 메시지를 배웠지 I 메시지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요게 이제 구미에서 유럽 또는 미국 쪽에서 이제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가르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I 메시지도 보면은 공식이 있어요. 상대방이 이게 느낀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분으로 받은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데 반드시 전제 조건 비난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 비난하는 말투가 아주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평가절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이 좋죠. 칭찬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3단계 방식인데 첫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에도 이론, 기법, 기술이 있어요. 관찰을 한 후에 그 행동을 보고 느낀 나의 감정을 비난 없이 표현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의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 간단하게 상대방 행동을 보고 내가 느낀 감정을 비난 없이 천무장에 구설하고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결과를 서술하고 이런 방법이거든요. 이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나의 느낌을 표현하면서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제가 원고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셔가지고 줄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평상시 내가 써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뭐 우리 편에 고백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가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느낀 감정은 뭐냐면 나중에 알았어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 사랑하는 방법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생각하는 것은 그 젊은 시절에 목사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평생을 밥순이 했잖아. 고마움을 표현을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우리 사람한테 좀 미안한 그 아픈 마음을 달래주려고 많이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요, 나의 느낌을 표현하면서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나전달법이라는 말을 쓰겠는데 이 긍정적 나전달법의 유형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실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터득하셔야 돼요.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볼게요. 4가지. 첫 번째는 개방적 나전달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도적 나전달법이 있고, 세 번째는 직면적 나전달법이 있고, 네 번째는 예방적 나전달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주도적 나전달법, 개방적 나전달법이에요. 개방적 나전달법은 평소에 나에 대해서 오픈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여자예요. 나는 이런 남자이거든요 하고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어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면서 나는 초록색을 좋아하는 여자야 그랬어요. 무슨 색이요? 우리 박민임 사는 무슨 색을 좋아해요? 초록색 좋아해요? 네? 빨간 것도 좋아해요? 네. 그러면 오픈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박민 절친이 있어. 선물을 사다 줘야 돼. 포장지를 검은 걸로 해야 돼? 초록으로 해야 돼? 삘이 하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박민 집 생일이 있었어. 이왕 양말 한쪽을 한 켤레를 사줘야 되는데 빨간색 사주면 좋아하겠어? 검은 양말 사주면 좋아하겠어? 표현하면 상대방은 알아요. 아, 저분은 빨간색을 좋아하는 아주 정열적인 여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하니까 상대방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끝에다가 뭐라는가 하면요. 왜 내가 초록색을 좋아하느냐면요. 초록색을 보면 숲이 생각나고 그 숲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저렇게 숲을 좋아하고 그 마음이 편해지는데 꼭 바닷가 꿀과 해변가에 앉혀놓으면 좋겠어요? 땡볕에다가 이것도 없는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건 헤어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곳에다가 침을 뱉고요, 소변을 아무 데다가 싸면요, 나는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냄새에 불쾌감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부가 남편이 이걸 알아차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놀러를 많이 가잖아요. 야외를. 차를 끌고 갔어요. 가보니까 벌써 그 캠핑장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차려놓고 재미있게 즐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부가 갔으니까 인사를 했어요. 관례적 인사니까 오십시오 그래. 오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거기 한상 차려놓고 고기 굽고 마시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앉으세요. 같이 앉아서 먹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 많으면 나오는 것도
많겠지, 그지? 근데 남자들은요, 신의 선물인데 그냥 아무 데나 쓰고 뒷다리만 들면 볼일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그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 장소에 가보면요, 다 찌리는 날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머슴아들이 그래. 그 시범 보이는 개가 곧 돌아다니잖아. 뒷다리 드세요 그랬잖아, 지나다니면서. 근데요, 평상시 아내로부터 이 개방적 나전답을 들은 그 남편은요, 지퍼를 내리다가 우리 집 저쪽에 있는데 거 보니까 캠핑 차 가져와가지고 내려놓고 뭐 하나 정신이 없잖아요. 이 머리가 없는 남편은 거기서 뭐요? 마시느라고 정신없고 오줌 싸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순간에도 초록색을 좋아하는 여자를 내가 여기 데리고 왔지? 노상방뇨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술이 채서도 비트비도 저 큰 광장 끄트머리에 대중 화장실로 찾아가서 지퍼를 내리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한 여인의 아이메시지 말투 때문에 남편의 행동이 뭐예요?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설교를 들어. 그래서 목사님도 얘기를 해보면 내가 60평생을 넘게 70에다 설교했는데 우리 교인이 안 바뀌어요 그래요. 왜 안 바뀌느냐? 감동적인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삘이 와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설교예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방적 나전달법을 늘 사용하게 되면요, 서로 편안한 관계를 이루면서 상대방이 느끼는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이런 건 좋아하고 저런 건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을 하고 행동을 맞춰간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평상시에 개방적 이 아이메시를 많이 쓰게 되면 상대방은 그 본인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이고, 기회가 있으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고 싶은 일 같이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지금 평안한 상태, 서로 말을 주고받고 감동을 주는 상태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놓으면 노후가 편하다 그래. 관계가 잘 된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개방적 나전달법이에요. 한번 이제 외우세요. 저는 초록색을 좋아하는 여자거든요. 자기 색 좋아하는 색깔을 시작. 좋아하는 색깔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남편이 선물을 안 사다 줘. 설령 기획 사다 줘도 뭐요? 별로 안 좋아해. 제가요, 터키 갔다가 우리 교수님들 갔었는데 그 공항에서 다들 뭐 사더라고. 난 잘 안 사는 사람인데 주얼리래. 근데 물었어. 여자들 어떤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 우리 사는 그 비싼 걸 왜 사가지고 왔니? 그래서 그게 누가 내면 큰 딸한테 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돈만 생각하면 안 돼. 상대방의 베푸는 호의도 감동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생일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결혼 기념 잊어버렸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려고 버스 내리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의 담장에 있는 장미를 꺾어봤어. 그 동굴 장미 안 꺾이더라고요. 베베 틀었어요. 베베 틀어가지고 몇 송이를 땄어. 포장지 있어 없어? 옛날에 우리 교회는 알아. 그 바깥 도로에서 교양까지 들어오면 녹록길이거든요. 그 녹록 그 물 빠지는데 신문지가 있더라고. 둘둘 쌌어. 여보, 저하고 결혼해서 고마워요. 선물을 줬어. 우리 사람 뭐라 그럴까? 그럴 줄 알았어. 사과 좀 제대로 하자가지고 뭐 20송이 사가지고 30송이 사가지고 와야지. 어디 남의 거 훔쳐가지고 그것도 힘을 두두 싸가지고 오니까 아이고 저런 인간하고 사는 게 내가 그렇지라고 말을 해. 근데 만약에 그 선물을 딱 받아가지고 여자들 특이한 애잖아. 어머머머. 영어로는 뭐라 그래?
오마이갓이야. 한국에서는 어머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오마이갓 그래.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제 생일을 기억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기념했어요? 아유, 이걸 어떻게 따오셨어요? 포장지가 아주 멋있어요. 그랬어. 그럼 미안해가지고 다음에 진짜 장미꽃 사다 줄 거 아니야. 상대방의 감정을 교류할 줄 모르니까 그 다음 선물이 없어. 그런 여자가 대부분이야.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그런 분위기 있는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따라합니다. 앞으로 잘합시다. 자, 초록색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초록색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숲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요, 길거리에다가 침을 뱉고 노상방뇨하는 분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그런 말을 평상시 하는 거예요. 더러워지기도 하고 보기도 싫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편이 놀러 가서 다시 생각하죠, 그죠? 지포를 올리고 그 멀리 떨어진 화장실까지 가서 볼일 보고 온다고요. 따라합니다. 남편 길들이기 방법이다. 아이들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이 비싼 강의인 줄 몰라. 그렇다고 뭐 돈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요. 주도적 나전달법이에요. 이걸 이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이제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명령, 강요의 말을 듣고 살아서 자기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이 40 먹은 남자가 부부가 밤에 앉아가지고 사이를 어떤 가정의 중단을 결정하다가 마지막에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 그러면 그 여자 어떻게 돼? 내가 너하고 살지? 너 엄마하고 사냐? 가정일을 나하고는 저 결론을 맺어야 되지 결정 장애가 있는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 가서 시아버지한테 물어가지고 온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박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개분 줄 알았어. 왜 그러니까? 난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 시켰거든요. 우리 막내가 저한테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늦둥이 그 난 건데. 걔 몇 살이에요? 우리 집안도 모르고 나도 몰라. 한 30살은 넘었어. 34인가 그래요. 알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가 유한대학교 밑에서 역공역까지 양쪽 길을 다 써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어더라고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간다고. 근데 아이들에게 상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한테 그랬거든. 너 부모 떨어져서 또 필리핀 가서 공부할 생각이 없냐? 안 간다 그러더라고. 너 어쩌냐 저보고 그러더라고. 왜 그때 안 보내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 곳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래. 그래서 내가 영어가 몇 군데 데려갔어요. 강남엔 뭐 학원에서 내가 소개시켜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의사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또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나보고 그래. 그때 강제로 보내지. 근데 부모에게도 일단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흔히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명령 강요하잖아. 너 밖에 나가 놀아. 너 그러면 안 돼.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이게 스토리로 딱 들어있어요. 밥상머리에서 밥 먹다 얘기하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 밥 먹을 때 떠들면 뭐가 나간다고? 복이 나간다 그래. 또 쩍쩍거린다고 뭐라 그러고? 수저가 소리 난다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애가 조용히 밥을 먹어? 우리 집은 나보고 그래. 왜 쩍쩍거리냐고. 맛있으니까 쩍쩍거리지. 그 비빔밥 하면 그 긁어먹는 것도 맛있잖아요. 긁어먹느라 소리 나는 거지. 근데 서양 사람들 가족하고 만찬 낼 때 보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모여. 1시간, 2시간만 식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빠가 주도해요. 아빠는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 무슨 일이 있었니? 당신은 무슨 일이 있었어? 반찬 식사 준비하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빠가 가정교육 책임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빠가 바깥 돈 많이 벌고 늦게 들어오는 애들하고 이야기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금 어른들이 제 나이 때 이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왜 아빠가 나를 그렇게 가르쳤어? 이 마디가 첫 마디예요. 근데 우리도 몰랐어요. 이런 걸 접한 데가 얼마 안 돼요. 결국 자식에게 원망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지금 우리 나이 물어보면 애들이 다 누구하고 살아? 지 엄마하고 산다래. 내 편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아들도 지 엄마 편이더라고. 시집간 딸서부터 시작해가 5명이면 회의하면요 4대 1이에요. 항상 외로워요. 내가 이런 정도면 여러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론은 제가 언어적 특성 뭐 그래가지고 행동 이런 거 제가 글을 실어놨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면적 나다. 이건 좀 소개를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없는 데서 남의 말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 이걸 뭐라 그래? 뒤통수 때린다, 뒷담화 친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직면적 나전달법은요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받은 느낌을 비난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할 때는 자네가 이런 했을 때 내가 참 기분이 좋았거든. 야, 너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전달법은요 칭찬과는 달라요. 칭찬은 대부분은요 참 잘하셨어요. 너무 멋져요. 자네 참 침착한데 이런 말들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좀 어리버리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노트를 정리한 걸 항상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때는 스탬프가 없어서 참 잘해 찍어주는 게 없고 색연필을 들고 수, 우, 미, 양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채점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동그라미 3개밖에 안 걸어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엄청 무서웠었어요. 자기가 7대 독자라 그래가지고선요 우리를 엄하게 한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맞은 생각밖에 안 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노트 검사하다가 어린애가 그걸 기술적으로 이어서 잘 그려야 되는데 내 이 기술이 있어 없어? 이어서 표시가 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내가 내 평생 제일 많이 얻어맞았어. 탁신 들고 치더라고. 빗자루 뭐 때린 내용 다 양심불량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때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빨리 죽게 없어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 봐. 우리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몰란 거죠. 칭찬만 듣고 싶어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제가 오후 여러 편안한 시간이니까 조금 시간을 가질게요. 뉴질랜드에 있는 미국 사회심리학자인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건 연구에 없어요. 영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번역하면서 봤는데 내용은 인 거예요. 남녀가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어? 궁금해서 영어는 이제 궁금한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궁금해서 이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랫부분이 다른 목 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식을 깨는 거예요. 보통 남녀가 목 아래가 다르죠, 그죠? 내가 표현 안 해도 알죠, 그죠? 달라. 근데 이분은 목 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 위에서도 귀 속에 유모세포가 남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끝까지 읽어보니까 유모판이 떨림 정도가 남녀 차이가 있대요. 그럼 해설을 붙여놨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남자 아이들이 가르치는 방법과 여자 아이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니까 여학생들에게는 남 선생님이 중후한 목소리, 중저음으로 차근차근 강의를 하면 그게 쏙쏙 들어온대요. 지금 이제 여러분 중고등학생은 아니지만 저같이 이렇게 중저음 목소리가 좋은 거래. 믿거나 말거나 쏙쏙 들어온대요. 막 부흥사처럼 나 부흥회가 막 그러자 막 방방 뛰잖아.
즐겁긴 즐거워. 듣고 웃다가 보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근데 그분의 글 속에서 이제 학술지 실린 거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중저음의 남자 선생님이 교육하는데 아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고, 반대로 남자 아이들에게는 여학생들의 톤이 좀 높은 선생님이 가르치면 도움이 된대요. 이걸 가지고 EBS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해 나가면 1편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에서 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동영상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6명이 모여서 놀이개를 주니까 6이서 20분 동안 재미있게 서로 운동하면 놀아요. 근데 남자애들은 1분 이상 전에 이탈하는 애들, 싸우는 애들 결국 그 과제를 못 하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키워보면 남자애들이 분주하잖아요. 그죠? 과격하게 행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해보자. 그래서 남자는요, 눈이 즐거우면 행복하대요. 보이는 게 즐거우면 행복한 거야. 여자는 귀가 즐거우면 돼. 이걸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요즘 맞벌이 부부 많이 하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퇴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퇴근했어요. 뭐 해야 돼요? 부부 생활 안 해봐서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서 남편이 먼저 퇴근해서 뭐 해야 돼요?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가사일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 우리 시대에는 돈 벌었던 유세로 앉아가지고 뭐 밥 해달라, 재떨이 가져와라, 담배 가져와라, 이 통용된 시대. 지금은 그렇게 하면 가정 유지가 어려워. 나중에 부인이 먼저 퇴근해서 그걸 뭐 해야 돼요? 청소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안 된 어떤 남편이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띵동하니까 부인이 일찍 들어오셨네 그랬어요. 오늘 시간 일찍 들어왔네. 배고프시죠? 배고프네. 배고프다니까 옷 받아주가지고 걸어놓고 주방에 가서 요리하는 거예요. 요즘은 옷 받아주지도 않죠. 간이 부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그런데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야바 불러라. 지금 뭐 하고 있어? 요리하고 있잖아. 리모컨 그래. 여기 있어요. 반찬만 더 갖다 줘. 조금 있으니까 담배 그래. 여기 있는데요. 또 있다가 라이터 그래. 이 사람도 이렇게 3번 정도 불러내면 여자들 뚜껑이 열려 안 열려?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라 그래?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그날 만찬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돼. 저의 이런 소개를 들은 어떤 부부가 딱 들어와가지고, 근데 요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보, 오늘 당신 일찍 집에 돌아오셔서 제 일을 도와주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젊은 남자가 바로 들어가서 자기 배고픔을 해결해준 부인을 위해 가지고 뭐예요? 소리만 들으면 기쁘다며요. 그러니까 일단 청소기 4단 올려놓고 꼽으면 올리면 안 돼. 꼽기 전에 4단 올려놓고 콘센트 딱 꼽으면 소리가 크죠. 끌고만 당겨. 끌고만 당겨. 부인이 그 주방에서 우리 남편 내가 좋아하는 일 하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죠. 그죠? 음식만 무슨 맛? 손맛이잖아. 요즘 주부들은 손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가서 5천원짜리 반찬만 사다가 먹으니까. 근데요,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실제 방송에 나와서 사주예를 푸른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분은요, 그러다 화가 나니까 반찬을 담고 음식 열었는데 화장실에 있는 빨간 장갑까지 막 주무르더라고. 그리고 심한 어떤 부인은 반찬에 침을 뱉더라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얘기야. 실제 방송에 나온 얘기야. 근데 그걸 지금 맛있다고 드셔 안 드셔? 먹잖아. 평상시 이 관계가 잘 안 되면 자기 부인도 남편에게 따뜻하게 배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배운 남편이 청소기를 돌렸어요. 그리고 주변 일을 도와줘요. 그리고 와서는요, 요리하고 있는 아내를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여보 참 멋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빨간 장갑 끼고 있다 맨손으로 주무르지기지? 웃는 사람은 범인이야. 그래서 이분이 둘이 나눈 대화예요. 오늘 당신 일찍 집에 들어오셔서 제 일을 도와줘서 여기 상대방 행동을 보고 자기가 비난 없이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해요. 제가 일을 빨리 저녁 식사 준비를 빨리 끝낼 수 있어서 그 받은 영향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식사 마치고 당신 뭐 좋아해? 그러면 분위기가 착 만들어져 가잖아요. 누구 하기 나름이야? 나 하기 나름이야. 나 하기 나름. 이 방법은요.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대화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칭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칭찬 잘하셨어요. 멋져요. 여기에는요. 이 말 속에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는 잘 못한 지금 잘한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좀 못됐는데 지금 착하다는 거예요. 지금 참 당신 능력 있는 사람이 과거에는 그런 능력 지금 잘한다 이 뜻이거든요. 평가는 누구든지 좋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3자가 파트너가 나에 대해 평가를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직면적 나눈답을 쓰면은 그분의 행동을 보고 비난 없이 상대방에게 느낀 어떤 감동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어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개방적 나눈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를 키울 때는 주도적 나눈답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무슨 직면적 나눈답을 써야 돼요. 마지막 예방적 나눈답법이 있어요. 제가 이거 기말고사 애들한테 꼭 내거든요. 상대방이 내일 그분하고 어디를 가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근데 부모하고 아이 사이 얘기예요. 얘를 지금 오늘 밤에 일러주지 않으면 반드시 또 사고 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서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미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써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칠 때 긍정적인 대화 유도하는 방법을 도움을 주라는 거죠. 제가요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트에 가봤어요. 아줌마 그 유모차 끌는 아줌마 뒤를 따라다녀 봤어. 그 중에 한 아이가 여자들은 바로 가서 살 거 바로 사고 나오는 게 한 바퀴 두르잖아요, 그죠?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백화점에 가 보니까 난 피곤해서 못 따라다니겠더라고. 아니 그 딱 봤으면 사 입으면 얼마나 좋아. 그 뒤집었더라고 또. 우리 집 사람도 저거 잘 알잖아. 바느질 잘 이거 뒤집어. 그거 사야 되잖아. 안 사고 다른 집에 가요. 그리고 2시간 반 돌아다니니까 너무너무 재밌다고 막 흥분하더라고.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안 따라가면 초죽음 될 거니까 그냥 가가지고 오늘 코너에 나 여기 앉았으니 당신 놀다 와.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갈 일도 많지 않지만 가면 그래요. 왜냐니까 여자들 따라다니는 게 직장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어? 근데요, 이 엄마가 딱 보니까 아이를 카트에 딱 태우고 쭉 가는데 2층 장난감 코너가 있어요. 멋있는데 장난감을 딱 잡더라고. 안 돼! 그러더라고. 지금 살 돈 없어. 얘는 엄마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자기 감정대로 지금 얘는 움직이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카트에 탁 내려놓더라고. 그러니까 바닥에 세워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미련 없이 카트를 밀고 가는 방향으로 갔어요. 가니까 얘가 바닥에 일단 눕더라고. 찬송가를 불러. 막 울어. 그래서 내가 이명진 집사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요 가만히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는데도 울면서도 눈이 엄마한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 엄마 카트를 코너를 싹 돌아가니까 딱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그 구석에가 또 막 울더라고. 그래서 그 2층을 지가 청소를 해. 그리고 내가 다른 데 갔다가 계산대 내려갔어요. 그 마트가 지하에 시분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 갔다 올라오셨나 봐. 애가 조그만 애가 지 엄마 아빠서 막 멋있는데 막 엄마 막 이런 울면서 안 사줬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엄마 냉정하더만 돈 계산 딱 손 딱 잡고 그걸 버스 정류장 버스 타더라고요.
이 엄마를 예를 들겠어요. 이 엄마가 다음날 내일 또 마트에 가면 동일한 사건이 벌어질 걸 예측이 돼.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그날 밤 자기 전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이명준 집사 할 거예요. 내가 전화 안 가져다가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해서 엄마가 내일 너랑 쇼핑하러 갈 건데 마트에 갈 건데 걱정이 돼.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엄마가 주어잖아요. 그런데 쇼핑하는 도중에 오늘처럼 또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게 되면 느낌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는 반찬을 다 살 수 없을까 봐 걱정이 돼서 자기 전에 얘기하는 거야. 너 한번 생각해보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설교 중.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세 마디인데 이런 말을 자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내일 엄마가 너랑 마트에 반찬 사러 갈 건데 근데 걱정이 되네. 어제처럼 쇼핑하다가 장난감 떼를 쓰게 되면 엄마가 너 좋아하고 아빠가 좀 반찬을 살 수 없잖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나이 들어서 자기 엄마, 친정엄마인데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였다. 손 들어봐요. 조정희 집사님 어머님 그랬을 것 같은데 교양이 있어서 없어요. 학교에서 내가 물어보면 50명 학생들이면 2-3명 정도예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유메시지를 써요. 너 내일도 마트에 가서 떼쓰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욱박질러요. 그리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아이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말투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모를 했어요. 설교 오기 전에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가 뭐예요? 성가대 찬양팀을 보고 내가 이제 메모를 한 거예요. 세 분이나 찬양을 참 잘 부르잖아요. 그렇죠? 칭찬해 주는 것도 좋아요. 사모님 저 실력이지 일치월장이 참 이제 내놓을만 해요. 박문집 사저 실력 있어. 화음도 넣어. 칭찬을 해. 그거보다 제가 아까 소개드렸잖아요. 집사님, 사모님, 목사님, 제가 예비 일찍 와가지고 세 분이 부르는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니까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꼈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말을 써야 되지 않겠냐. 금방 내가 이 세 문장을 장문을 만들어가 쓰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잘 쓰게 되면요.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도 행동을 업시켜주는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한다 못한다. 못하는 사람이었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 감정을 충실히 드러내 이끌어낸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도자가 있었다. 대표적인 게 모세라는 사람. 그 유명한 요셉도요. 잘못했어요. 표현을 잘못하다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어디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서 성경편은 간단하지만요. 어마어마한 고생, 상상 못할 지금으로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꿈을 해석함으로 나란 이인자로 등극하는 후반부가 좋은 거예요. 우린 다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남은 여생 동안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을 상처받지 않게 하는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분에게 좋은 말을 내가 먼저 전달함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항상 보면요. 본인 입장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 이건 간 메시지. 모든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는 마음의 바탕을 준비하자 하는 것이 제 얘기야. 이거를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요. 그래도 내용도 잘 모르고. 사실은 뭐 신학 공부한 분들은 이 분야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들 그 신학 공부 이제 그만하고 심리학이나 좀 사회 이런 쪽 사회 심리 쪽으로 좀 공부 좀 해. 그리고 현장에서는 복잡 공부도 좀 해. 내가 그래. 이런 가르쳐 주면요 굉장히 좋아하셔요. 내가 3년 동안 2년 동안 대학원생들 가르쳐 보니까 다 물어봤어요.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작심한 거예요. 두 번째 설교 시간이 주어져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띄워놓고 설명하면 연결이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나누는 두 부류예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한 부류. 또 한 사람 자기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을 못하는 한 부류. 두 부류예요. 퍼센테이지가 어느 쪽일까요? 대부분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현을 못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잘하신다 그러면 설교 잘할 수 있겠지. 실제 이 설교도요, 앞에 나와서 보면 여러분의 아이 컨택이 잘 안 돼요. 저는 오래 했으니까 가능한 거고, 원고 읽다가 정신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잖아요. 본인이 이걸 하다가 성도를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 단절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설교는 피드백이 잘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쓰는 말을 가지고 잘 설득력 있게 내용 전개를 하게 되면 그때 뭐예요? 그분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큰 건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품고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유 메시지가 아니고 아이 메시지 전해야지. 왜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 8, 90%가 다 유 메시지거든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다 실제 목사님 엄마 아빠도 목사님 자녀를 다 그렇게 가르쳤어.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많이 이제 조금 터득해서 이제 바꾸는 중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잘못된 거 있으면 솔직히 가족회의 열어가지고 용서도 빌어야 돼요. 그 아이에게 마음속에 상처가 지금 그 아이를 짓누르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전문적 용어로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안 들어가서 모르잖아요. 그 내면 아이예요. 그 내면 아이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슬퍼하고 있어요. 고통스럽대요. 근데 그 슬픔, 고통, 아픔이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아픔을 받는 거예요. 그 나는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주지 않고 그런 배움의 기회가 없어요. 전부 다 의대 가고 뭐 과학자 된다고 돈 버는 일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정작 배워서 써먹을 내용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왔던 이혁준 목사님 부인이 이대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 메시지 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애 키워가지고 버릇을 저렇게 들으면 되는가 하고 내가 오해를 했어요. 그 제가 이걸 다 배우고 글을 쓰면서 나중에 논문에 기고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모르니까 강나라 당신 유메시지로 당신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느끼고 느낀 감동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없이 성경 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삘이 안 와요. 그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우리가 지금 자기 생각을 감정을 잘 표현하는 어떤 비지장적인 사람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공격적 행동을 해요. 폭탄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뭐예요? 이 가슴을 하트로 만들면 거기 어마어마한 화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빼서 상처를 아물게 해줘야 이 친구가 엄마 아빠까지 살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아이메시를 살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이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일부 예배 때 좀 다 앉으시라고. 다 안 왔잖아. 오늘 오후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전달법의 중요한 것은요, 비판을 할 때도 대응을 할 때도 나 전달 방법으로 비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비평자의 인식, 사실, 문제, 가능성에 동의하게 만드는 비평을 하는데 그 비평을 달게 받게 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 비판이 옳은 지적이거든요. 마음을 수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칭찬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대답할 때까지. 칭찬보다도 더 좋은 어법이 하나 있어. 나전달법 가운데 직면적, 얼굴과 얼굴을 딱 마주대고 소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인사시켜봤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인사하기가 그래, 부부 사이 안 좋으면 잘 눈 쳐다봐, 안 쳐다봐? 안 쳐다봐요. 내가 하나 이것만 설명을 마칠게요. 동영상에서 실제 교수님이 동영상을 미국은 종단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 종단 연구에서 나온 건데 아이가 잘못을 하니까 미국 엄마들은 엄마 앞에 딱 앉히더라고. 매를 딱 들어요.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해요. 네가 이거 잘못했지, 뭐 했지, 다 걔가 수용할 때까지 말을 해요. 그리고 다 이해 다음에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 너 몇 대 맞을래? 미국 사람 안 때리는 거 아니에요? 엄하게 때려요. 근데 걔가 그래, 한 대. 원래 엄마는 5대 때려야 돼. 5대는 살살 때릴 건데 한 대만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러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고 반드시 그 엄마들 아이를 이렇게 안아줘요. 엄마가 미안해. 근데 엄마가 이 감정을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앞길에 어떤 어려움 당할 때 헤쳐나갈 방법을 모를까 봐 내가 지금 교육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요. 집에 딱 들어왔어. 하루 종일 진짜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이 뭐 같아요? 여러분 표현으로 집안이 돼지우리간이에요. 일단 뚜껑 열리죠, 그죠? 모심 애들은 청소할 줄 몰라요. 여자애들하고 또 달라요. 근데 거기다가 소리지, 야 소리 질러. 너 엄마가 진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을 이 모양 만들어? 이놈의 뭔 육두문자 나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양념을 갖다 때려 죽일 놈.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요, 이게 행동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쌓여요. 아, 우리 엄마는 저렇게 그런 분. 이 위기만 모면하면 또 아무런 입장이 되니까 그냥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쌓여가요? 엄마의 말의 상처만 쌓여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제 불편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아이들 양육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관계를 맺지 말고 우리가 직면적 나전답을 써서 상대방의 행동을 업시켜주면서 자기 기분도 업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고 그걸 현실에서 연습을 해서 쓰는 훈련이 필요하다. 숙제 낼게요. 교회 와 숙제 처음 들어보지? 내가 여러분 다 유인물을 줬어. 원고를 다 줬어. 거기서 여러분들이 개방적 나전달법, 주도적 나전달법, 직면적 나전달법, 예방전달법 이거를 가지고 한 문제 다 만들어 보세요. 한 페이지도 하나만 써. 다음 날 또 한 줄을 써. 10줄을 다 써. 그러면 3개씩 10줄이면 30줄이잖아요. 그죠? 4가지니까 4, 3은 120줄이 되잖아. 그걸 나한테 제출을 해. 그럼 내가 멋있는 책을 한 권씩 드릴게요. 그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 8살 이전에 아이의 감정을 잘 이렇게 보듬어주면 평생 행복하게 산대요. 토니 험프리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공짜는 없어. 오늘 저녁부터 가서 집에 가서 컴퓨터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운로드 반영해서 이 4가지 유형을 따로 편집을 한 다음에 제가 써놓은 거 있어요. 그거에다 밑에 달아가셔가지고 120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나한테 줘. 그럼 내 평상 습관대로 A, B, C, D 나누고 공개할게요. 아, 공개하면 또 안 한다. 공개만 하니까 공개 안 하고 선물만 줄게.
습관을 들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감정 표현 얘기했는데 상대방을 만나서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나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고마웠어요. 사랑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감사해요. 이게 이제 감정이 교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상한 감정, 가슴 아픈 감정을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분도 받아들여요. 아, 내가 모르는 이런 분이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네. 제가요, 글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를 정말 극진히 섬겼었던 분인데 나중에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그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님, 내가 그렇게 섬겼던 교회인데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어봤어요. 다 두드린 설교더라고. 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낮 예배 드리는데 그 많은 설교 중에서 굳이 11조 하면 도둑년이라고 설교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할 필요가 없잖아. 요즘 우리 세대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기본 백그라운드 다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 안 돌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헌금도 헌금이지만 중요한 한 영혼이 교회 와서 뭐요? 신앙생활 정착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성도 만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이 마당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말없이 가시더라고.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안 그러면 내가 치워야 되는데. 앞으로는 안 치울 거예요. 허 목사님 다 하세요. 늙어가지고 못해. 그러니까 이왕 하는 말인데도 하나 행동을 보고 느낀 감정을 잘 표현하게 되면 그 장로님은 다음 주에 와서도 청소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꽃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연구실에 놔두긴 너무 아까워. 그냥 일단 집으로 들고 왔어요. 여보, 선물이야 줬어요. 근데 며칠을 두고 보더니 여기 교회에서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여기 있잖아요. 이거 내가 갖다 놓은 거요? 이쁘잖아. 이게 저기 원예 치료 하시는 선생님이 내가 가르쳐 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어요. 그것은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가 가져왔더라고. 이 고마움을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 근데 그분이 지금 내 설교 지금 듣고 있어, 유튜브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전달하는 방법 가운데 U 메시지가 있고 I 메시지가 있다. I 메시지는 4가지 형태가 있다. 그 숙제를 잘 감당하시면 말투, 말뻔때가 달라져. 그러면요,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훤해. 내 말 한마디 바뀐 것 때문에 얼굴이 훤해진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